도시에서의 삶은 늘 바빴습니다. 아침이면 사람들 틈에 섞여 출근하고 저녁이면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오던 하루하루. 그 속에서 집은 쉬는 공간이었지만 마음이 완전히 내려앉는 곳은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1년에 몇 번 명절이나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. 구불구불한 길 끝에 보이던 낮은 지붕, 마당의 장독대, 부엌에서 피어오르던 하얀 김. 그곳에는 늘 엄마가 계셨습니다. 마당 한켠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고 햇볕에 말린 고추가 채반 위에서 붉게 빛나고 부엌에서는 늘 무언가가 끓고 있던 집.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맡을 수 없던 된장과 장작 냄새, 그리고 갓 지은 밥 냄새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코끝을 스쳤습니다. 왔냐? 짧은 한마디. 그 안에는 반가움도 안도도 걱정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. 우리가 도착하는 날이면 어머니는 이미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해두셨습니다. 얘가 저번에 이거 잘 먹더라. 그때는 저걸 2그릇이나 먹었지.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우리의 식탁 위 기억을 저장해 두셨다가 다시 꺼내 놓으셨습니다. 평소 잘 먹던 음식, 맛있게 먹었던 반찬, 한번 맛있다 했던 그 말 한마디를 어머니는 잊지 않으셨습니다. 그래서 시골집에 내려가면 상 위에는 늘 음식이 가득했습니다. 잡채, 갈비찜, 부침개,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, 그리고 윤기 흐르는 흰쌀밥. 어서 먹어라. 더 먹어라. 그 말은 거의 주문처럼 반복되었습니다.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. 그리고는 말없이 밥을 1숟갈, 2숟갈 내 밥그릇에 더 얹어주셨습니다. 아, 엄마. 괜찮다니까. 배불러. 그때의 나는 그 한 숟갈이 왜 그렇게 부담스러웠는지 모릅니다. 이미 배는 충분히 찼고 도시에서의 식습관은 적당히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. 하지만 어머니의 기준은 달랐습니다. 자식이 집에 오면 상은 넘치도록 차려야 하고 밥그릇은 비어 있어서는 안 되고 먹는 모습이 곧 안심이었습니다. 어머니는 묻지 않으셨습니다. 더 먹을래? 괜찮아? 그 대신 그냥 채워주셨습니다. 먹고 싶으면 더 달라고 할 텐데 왜 묻지도 않고 더 주는지, 왜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은지. 그때의 나는 그게 불만이었습니다. 엄마, 진짜 그만. 왜 자꾸 더 줘? 짜증 섞인 말이 툭툭 튀어나왔습니다. 어머니는 잠깐 멈췄다가 이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. 많이 먹어야 힘쓰지. 그 말이 그때는 왜 그렇게 구식처럼 들렸는지. 사실 우리는 집을 떠난 뒤로 제대로 먹고 사는지 어머니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. 도시의 삶이 바쁘다는 걸 아셨지만 얼마나 피곤한지, 얼마나 외로운지, 얼마나 대충 끼니를 때우는지까지는 모르셨을 겁니다. 그래서 밥이라도 실컷 먹이고 싶으셨던 걸까요? 내가 한 공기를 비웠다는 건 조금 먹었다는 신호였고 2공기를 먹어야 이제 됐다는 안심이셨을지도 모릅니다.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손등의 주름은 깊어졌습니다. 예전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무거운 솥을 들 때면 숨을 고르셔야 했습니다. 그럼에도 우리가 내려간다는 소식이 있으면 어머니는 또 장을 보러 나가셨습니다. 그 애가 좋아하던 거 있잖아.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. 나는 그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. 그 한 숟갈이 단순한 밥이 아니라는 걸. 지금은 누군가 내 밥그릇에 말없이 한 숟갈 더 얹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. 더 먹어라. 그 말을 듣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. 그때는 귀찮았던 그 손길이
이제는 그립습니다. 어머니는 왜 그렇게 많이 먹이려고 하셨을까요? 사랑은 보통 말로 표현됩니다. 사랑한다. 보고 싶다. 걱정된다.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숟가락으로 표현되었습니다. 국 한 국자, 밥 한 숟갈, 반찬 한 젓가락. 그게 어머니의 언어였습니다. 그때 나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짜증을 냈습니다. 어머니는 서운하셨을까요? 아마도 조금은 그랬을 겁니다. 하지만 티를 내지 않으셨습니다. 그저 많이 먹어. 그 말만 남기셨습니다. 이제는 압니다. 그 한 숟갈은 내가 도시에서 굶지 않았는지 묻는 질문이었고, 힘들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위로였고, 잘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응원이었습니다. 밥그릇이 가득 차 있어야 마음이 놓였던 어머니. 어쩌면 그건 자식의 인생도 그렇게 가득 차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지요. 돌이켜보면 시골집의 밥상은 늘 넘쳤지만 어머니의 밥그릇은 늘 우리보다 작았습니다. 우리가 먹고 남긴 걸 마저 드시기도 했고 나는 배 안 고프다 하며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. 그때는 몰랐습니다. 어머니의 배고픔보다 자식의 배부름이 더 중요했다는 걸. 지금이라도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가 밥을 더 얹어주실 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엄마 고마워. 엄마도 같이 먹자. 그리고 한 숟갈 더 얹어진 밥을 남김없이 다 먹고 싶습니다. 인정 많던 어머니, 어머니만 할 수 있었던 그 방식의 사랑, 말없이 묻지 않고 그저 더 주는 사랑. 그때는 몰랐습니다.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? 이미 배부르다는데도 자꾸만 채워지던 밥그릇. 그때는 부담이었지만 지금은 그리운 장면. 그때는 엄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.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늘 그 자리에 늘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실 줄만 알았습니다. 하지만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고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. 아직 엄마가 같은 하늘 아래 계신다면 오늘은 전화 한 통 어떠신가요?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. 엄마 밥 먹었어?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. 그 말 속에는 걱정도 안부도 사랑도 다 담겨 있습니다.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물어야 할 차례입니다. 어쩌면 이제는 우리가 채워드려야 할 시간인지도 모릅니다. 어머니의 밥그릇을, 어머니의 하루를, 어머니의 마음을, 그 시절, 그 마당, 그 부엌, 그리고 그 밥상, 모든 것이 그리운 이름이 되어버렸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김을 올리고 있습니다. 여울 방송이었습니다. 그때는 몰랐던 어머니의 한 숟갈. 오늘도 여러분의 기억 속 어머니가 따뜻하게 떠오르길 바랍니다.